안녕하십니까. 김박사 부동산 TV의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은 정비사업을 규율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요약 정리하는 세 번째 만남입니다. 아직까지 첫 번째 만남에서 다루었던 내용, 즉 제1편을 시청하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제1편부터 시청한 후에 이 내용들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시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대하여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이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제2추진 절차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에 관하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이번 만남에서는 제2추진 절차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입안에 대해서는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9조부터 제15조 사이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화면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화면의 내용부터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 제9조에는 말입니다. 정비계획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데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일부만 여기에 요약 정리해 두었고 나머지는 편의상 생략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비계획의 내용에 담기는 것으로는요,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토지 등 소유자, 유형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 근거,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요약 정리 시간이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0조에는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임대주택의 비율을 알고 싶거나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알고 싶을 경우에는 법 제10조를 확인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 제11조에는 말이죠.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 시 용적률 완화에 대해서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든 정비계획이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수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수립과 입안이라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수립과 입안에 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립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요. 물론 대계획을 세울 때, 큰 계획을 세울 때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그에 반하여 소계획, 작은 계획을 세우는 것을 입안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은 광범위한 계획을 세울 때 수립, 그리고 좁은 계획을 세울 때 입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크고 광범위한 계획의 대표적인 것이 기본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 계획을 세울 때 수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작은 좁은 계획인 기본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실행 계획을 세울 때 입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달리 말하면은 상위 계획을 세울 때 수립, 하위 계획, 상위 계획에 따른 그 아래에 들어가는 하위 계획을 세울 때 입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본 계획을 세우는 것은 수립, 정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입안이라고 사용한다는 거 정확하게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아주 가끔 섞어 쓰기도 합니다만 말이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보다 상위에 계시는 분일 겁니다. 정비 계획의 입안권자는 일반적으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청장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장보다 상위에 계시는 분은 부산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장이 될 텐데요. 그럼 기본 계획의 수립권자는 자연스럽게 부산광역시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본 계획 수립권자가 정비구역 지정권자입니다. 그럼 정비구역 입안권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지정해주는 상위에 계시는 분은 부산광역시장,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입안을 하시는 분은 하위에 계시는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 제8조 제4항에는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께서 정비계획 입안을 직접 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규정도 있다는 거 한번 들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법 제12조, 이것은 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빠져버렸네요. 그리고 법 제13조는 말입니다. 재건축 진단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법 제12조에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재건축 진단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약간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말이죠. 이러한 재건축 진단이라는 것은 2024년 12월 3일 일부 개정되어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법률 제2054구호에 따라서 새로 사용된 용어입니다. 그 전에는 안전진단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동영상에도요,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일시 이전의 자료에는 안전진단이 나타나 있을 텐데요. 이건 재건축 진단이라는 용어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법 제13조에는 말입니다. 이러한 재건축 진단의 결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말입니다. 이 내용들은 재개발 사업과는 관계가 없고 재건축 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두 번째 화면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나머지 내용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 드렸던 대로
두 번째 화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법 제13조의 2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하, 정비계획을 입안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주체는 당연히 토지 등 소유자나 이들을 대표하는 추진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안 요청을 받는 대상은 당연히 입안권자, 즉 구청장이 될 것입니다. 어때요? 용어를 정확하게 규정해 두니까 이렇게 핵심 내용 이해하기가 편하다는 거 느꼈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주민들인데요. 이분들께서 마음대로 입안 요청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가지 경우에 한정해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가 말입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입안권자는 말입니다. 요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안 여부를 결정을 하여서 토지 등 소유자 및 정비구역 지정권자에게 우리가 상하 개념을 이용한다면은 굳이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습니다만은 행정청의 관계는 상하 관계가 있으니까 말입니다. 입안권자인 구청장은 위로는 부산광역시장인 정비구역 지정권자와 아래로는 입안 요청을 한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동시에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어때요? 하나하나의 용어들, 핵심 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해하는데 훨씬 수월해졌을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이쯤 해두고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 제14조에는요. 정비계획의 입안 제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항인 제15조에는요.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안권자, 구체적으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인 입안권자는 말입니다. 정비계획을 입안하거나 변경하려면 먼저 살을 조금씩 붙여가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에 주민 설명회 및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서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리고 당연히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 내용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입안권자는 말입니다. 주민공람,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지방의회는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을 통지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의견 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에 있어서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즉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당연히 앞에 제시된 여러 절차들을 생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 제시된 여러 절차들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예측까지 가능해지죠.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있는 서면 통보, 여기에 있는 주민 설명회, 여기에 있는 주민 공람,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안권자인 구청장께서는 말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 및 국유 공유 재산의 귀속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 계획을 입안하려면은 당연히 미리 이러한 해당 정비 기반 시설 및 국유 공유 재산의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예, 이번 만남은 이쯤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